네, 안녕하십니까. 분양알림이 전부장입니다. 자, 대표적인 우리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오피스, 그쵸? 오피스하고 이제 상가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 뭐 1인 뭐 스타트업 업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소규모의 이런 섹션 오피스가 좀 뜨고 있는 추세고, 또 상가가 이제 점점 이제 코로나도 점점 이제 무마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상가도 점점 이제 분양 시장이 이제 눈길이 가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코로나가 처음 발발했을 때는 이제 재택근무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사무실이 이제 점점 필요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했지만, 오히려 이거 각종 이런 부동산 규제나 이런 거로 인해서 주거형보다는 이제 업무형 부동산에 투자가 좀 몰리고, 또 점점 재택근무 되면서 처음에는 재택근무를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일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사무실, 그리고 또 대기업들도 거점 사무실 이런 거를 점점 넓혀가면서 공실률, 오피스나 이런 거에 공실률이 점점 줄어들고 강남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래서 이런 업무형 부동산, 오피스 시장이 좀 크게 활발해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즘에 또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뭐 굴필수는 없다 해서 이제 윤두준 1인 창업 기업이죠. 그러면서 이제 소규모로 뭐 2인, 3인 이렇게 이제 기업들이 점점 또 나라에서도 장려를 하고 이러므로 인해서 또 산업 분화가 되고, 그러면서 소형 오피스가 공급이 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는 반짝 이런 이제 소규모 오피스가 분양이 인기가 있었다가 시들어졌죠. 네, 환급성이나 이제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하에. 하지만 2014년 이후로는 우리가 이제 점점 4차 산업혁명이 성공화로 이루면서 점점 이제 오피스 시장이 이제 뜨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섹션 오피스 공급 동향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마곡지구에 오피스가 굉장히 좀 많죠. 그다음에 이제 문정의 이제 법조타운 내에는 뭐 지식산업센터도 있고 오피스도 있고, 또 판교 테크노밸리 있죠. 그다음에 이제 상암 DNC, 그래도 뭐 한 700여 개 업체들이 입주가 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이제 오피스텔,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점점 이제 수익형보다는 시세 차익형으로 지금 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과 이제 지식산업센터의 장점만을 모아놓은 게 이런 섹션 오피스입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투자 접근이 또 용이하고, 또 최신 또 임대형 투자성으로도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또 소액 투자 상품으로 아주 소액이죠. 그러니까 외형가가 한 1, 2억대 정도니까 한 2천 정도 이렇게 소규모로 투자가 좀 가능한 게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리 부담이 이제 적고, 그다음에 이제 1에서 3인 기업 증가로 인해서 또 수요가 상승 중이고요. 또 임차인의 이제 변경이 아무래도 적죠. 보통 이제 들어오면은 2년 이상씩은 임대를 하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또 분양, 또 상품성이 또 시기하죠. 네, 희소 가치가 있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이제 프라자 상가 이런 것도 많은데, 네, 이런 오피스는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교통이나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역세권 앞에, 역세권에 꼭 있는 게 또 찾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또 규제를 피한 대체 투자 상품으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역세권이나 편의성이 높은 지역을 이제 선호를 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이 섹션 오피스 상가를 보시면 이제 분양권 이제 전매가 이제 또 가능하죠. 가능하다 보니까 이 분양권 이제 전매 시 뭐 방법을 좀 보시면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분양권 매매 계약서를 이제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관할 시 군구청에 방문해서 실거래가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검인을 받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중도금을 방문 은행을 통해서 대출이 승계가 이제 가능한지 또 알아보고 또 신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양계약서 명의 변경 일정에 따라서 권리 의무 승계를 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이제 매수인은 이제 사업 등록 신고를 하고,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분양권 이제 전매 시 준비 서류를 보면은 매도인은 이제 분양계약서 원본, 그다음에 이제 분양권 매매계약서, 그다음에 계약금, 중도금 납입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는 이제 부동산 매도용이 있어야 되겠고요. 매수인 인적사항이 당연히 기재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수인 준비 서류를 보면은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인감도장, 또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는 보통 이제 매도용이랑 일반용이 있습니다. 일반용 끊으시면 되고요. 소득증빙서류. 소득증빙서류는 이제 대출 승계가 가능하나 이걸 알아보려고 필요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산업센터는 이 분양권 전매에 대한 어떠한 제재가 없지만 이 산지법이 예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제 오피스, 상가는 건축물 분양에 의한 법률을 따르기 때문에 이제 분양계약 체결을 한 건축물 경우에는 사용 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에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하죠. 지산이랑 이제 같지가 않아요. 오피스나 상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네. 예를 들어서 내가 3개를 샀어요. 3개 호실을 샀으면 이걸 각각의 다른 이 3사람한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3개를 샀으면 3개를 다 한 사람한테 전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내가 하나 갖고 있고 뭐 2개를 팔거나 내가 2개 갖고 있고 하나를 팔거나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각각의 다른 사람들한테 파는 것은 불가하다는 점 꼭 아셔야겠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피스하고 상가에 대해서 이제 전매 가능하다 방법까지 이렇게 좀 알아보았는데요. 자,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점점 이제 시립주기업 위주로 이제 분양이 되다 보니까 이제 법인 위주가 되겠고 또 다면적 위주로 이렇게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입주 업종이 이제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오피스나 상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뭐 입주 업종 제한이 크게 없죠. 그러한 또 장점이 있고 또 이제 역세권 안에 또 이제 편의시설이 있는 이제 인프라가 구축된 그런 곳에 이제 오피스, 그다음에 오피스 내에 이제 상가, 네, 굉장히 장점이 있죠. 일단 출퇴근하는 인원, 상주 인원이 있으면서 거기에 상가가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큰 이점을 갖고 아무래도 상가 활성화를 위한 큰 이점을 갖고 시작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는 주변에 앞으로도 제가 이제 현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